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뭐랄까 ETF처럼 분산 투자하면서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 혹시 이런 방법 궁금하셨죠? 오늘은 솔라나 생태계 좀 흥미로운 토큰 JLP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특히 변동성은 좀 줄이면서 수익 기회를 찾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주목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이 JLP라는 게 언뜻 보기에는 그냥 여러 우량 자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뭐 바구니 이렇게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요. 수익 구조라던가 아니면 또 위험 요인 같은 게 생각보다 꽤 복합적입니다. 오늘 이 JLP가 정확히 뭐고 또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건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JLP,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일단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토큰이라는 건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JLP는 그 솔라나 기반의 대형 탈중앙화 거래소 주피터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파생상품 거래, 정확히는 퍼페추얼이라고 부리는 만기 없는 선물 계약 거래를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자산풀이 있어요. 그걸 토큰화한 겁니다. 아, 퍼페추얼 거래용 유동성 풀. 네. 그 풀 안에는 이제 솔라나, SOL, 이더리움, ETH, 그리고 비트코인을 솔라나 위에서 쓸 수 있게 만든 랩트 비트코인, WBTC,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USDC랑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함께 들어있죠. 아하, 랩트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솔라나 네트워크용으로 한번 포장했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이 풀에 담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럼 JLP 하나를 사면 말씀하신 그 주요 코인들에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보니까 비율이 솔라나가 거의 한 45%, 절반 가까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한 35% 이상이라 안정성도 어느 정도 좀 고려한 것 같고요. 맞아요. 여러 자산에 이렇게 노출되면서도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비중 덕분에 뭐 개별 코인을 직접 들고 있는 것보다는 가격 변동성이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JLP 올해 수익률이 정말 대단했어요. 연초 대비해서 60% 넘게 올랐다고 하던데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좋은 성과잖아요. 물론 솔라나보다는 좀 낮았지만요. 이게 단순히 그 안에 담긴 코인들 가격 상승만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JLP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 당연히 기초자산들, 그러니까 SOL, ETH, WTBTC 이런 것들의 가격 변동이고요. 둘째가 정말 중요한데 바로 그 주피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거래자들의 손익, 이걸 보통 P&L이라고 하죠. 거래 수수료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네, 상당히 큽니다. 주피터 퍼페추얼 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 있잖아요. 그 수수료의 무려 75%가 JLP 풀로 직접 흘러 들어갑니다. 와, 75%요? 네, 이게 JLP 가격 상승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죠. 특히 최근에 주피터 거래량이 막 엄청 늘면서 이 수수료 수입이 정말 쏠쏠했거든요. 이게 JLP의 높은 수익률을 이끈 아주 주요한 동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인덱스 펀드하고는 확실히 다른 점이죠. 이야, 75%는 정말 엄청난데요. 그럼 세 번째 요인, 그 거래자 손익은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혹시 뭐 거래자들이 돈을 잃으면 JLP 보유자한테 좋은 건가요? 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거래자들이 뭐 포지션 청산을 당하거나 해서 손실을 보면 그 잃은 자금이 JLP 풀의 가치를 더하게 되는 구조예요. 반대로 거래자들이 큰 수익을 보면 그 수익금을 JLP 풀에서 지급해야 하니까 JLP 가치에는 좀 부정적이겠죠. 아하, 근데 흥미로운 건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트레이더들이 사실 꽤 큰 순수익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수수료 수익이 커서 JLP는 여전히 좋은 성과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수익률 이야기는 정말 솔깃하긴 한데 뭐 항상 그렇듯 암호화폐에서 높은 수익은 또 그만큼의 위험과 같이 오잖아요. JLP의 경우는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특히 뭐 거래자 손실에 일부 의존하는 구조라는 건 약간 불안정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그래서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는 걸 봐야 하는데요. JLP가 수익률도 높았지만 변동성 자체는 솔라나나 이더리움, 비트코인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이 위험 대비 얼마나 효율적인 성과를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샤프 비율, 샤프 레이시오인데 이걸로 보면 JLP가 다른 주요 자산들보다 월동이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샤프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감수한 위험 대비 보상이 좋았다. 뭐 이런 뜻이군요. 그래도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어휴, 물론입니다. 몇 가지 주요 리스크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해요. 첫째는 시장 리스크. 이건 뭐 당연하죠. SOL, ETH, BTC 가격이 떨어지면 JLP 가격도 같이 하락합니다. 둘째는 플랫폼 리스크. JLP를 발행한 주피터 거래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JLP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겠죠. 셋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 이건 뭐 거의 모든 디파이 서비스가 가진 숙명 같은 건데 코드에 버그가 있거나 해킹을 당하면 자금이 묶이거나 유실될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적하신 거래자 P&L 리스크. 만약에 트레이더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기면서 계속 큰 수익을 낸다면 이건 JLP 가치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위험 요인들을 들어보니까 마냥 장밋빛만은 아니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JLP를 담보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요? 레버리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카미노 같은 솔라나 기반의 다른 대출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JLP를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거나 뭐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고 JLP를 빌리는 것도 가능해요. 이걸로 레버리지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뭐 3배 이상 레버리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수익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청산 위험 같은 리스크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키운다는 점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이죠. 자, 오늘 JLP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습니다. 여러 주요 코인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에 더해서 거래 수수료라는 추가적인 수익 엔진까지 갖췄다는 점, 그리고 특히 위험 대비 수익률, 그 샤프 비율이 뛰어났다는 점이 확실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과거의 높은 성과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요. 또 플랫폼 자체의 안정성,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문제, 그리고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위험까지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JLP가 분명 흥미로운 대안인 건 맞지만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충분히 알아보고 판단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암호화폐 지식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가면서 JLP처럼 여러 요소가 막 결합된 복합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상품들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요. 과연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고 높아 보이는 이런 수익률 속에 숨겨진 복잡성, 그리고 진짜 위험을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간파하고 또 관리해 나가야 할까요?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